혹시 유튜브에서 그 로봇 여러 대가 정말 현란하게 춤추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네. 그건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포스턴 다이내믹스. 그렇죠. 바로 그 로봇들인데 이걸 처음 보면 와, 기술력 진짜 대단하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걸로 뭘 알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죠? 맞아요. 그냥 기술 과시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 춤추는 로봇은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네, 오늘 바로 그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거대한 본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춤추는 로봇 회사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과 손잡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피지컬 AI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진짜 모습.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이거부터 잠깐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우리가 보통 아는 AI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화면 안에만 있죠. 피지컬 AI는 그 똑똑한 AI한테 말 그대로 몸을 주는 겁니다. 현실 세계로 꺼내놓는 거죠. 몸을 준다. 네, AI가 직접 보고, 만지고, 판단해서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기술. 그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동작만 반복하는 공장 로봇팔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네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내주신 자료의 빙산 비유가 확 와닿네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 화려한 춤은 수면 위 20%짜리 보여주기고, 맞습니다. 진짜 핵심, 그러니까 돈이 되고 산업을 바꾸는 그 80%는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실제 비즈니스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군요. 네. 예전에는 그냥 신기한 기술 개발하는 연구소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뭐랄까, 현대차의 대량 생산 능력이라는 근육에다가 근육? 구글의 인공지능이라는 두뇌, 두뇌?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도체라는 신경망, 이 모든 게 합쳐진 진짜 산업 인프라 기업이 됐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이 자리까지 오는데 거의 30년이 걸렸더라고요. 정말 긴 여정이었죠. 자료를 보니까 1992년 MIT 연구실에서 시작해서 초기 20년은 미 국방부 달파의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사실 상업화보다는 기술의 한계를 넘어보자. 이런 학문적 도전이 목표였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구글이라는 거대한 시승을 만나면서 전환점을 와세하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초기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과도 오래가진 못하고 2017년에 소프트뱅크로 주인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상업화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지?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1년 현대자동차 그룹을 만나면서 30년 기술력이 드디어 비즈니스로 완성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주인 변경이 아니라 회사의 무게중심이 연구에서 산업화로 완전히 넘어온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30년간 갈고 닦은 칼을 드디어 제대로 쓸 곳을 찾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칼로 지금 당장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수익 모델이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스팟이랑 스트레치, 이 둘이 주인공이더라고요. 네, 확실한 두 개의 축이죠. 스팟은 그 유명한 노란색 네발 로봇이잖아요. 실제 산업 현장에선 뭘 하나요? 스팟은 인간을 대신하는 탐험가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탐험가요? 네, 사람이 직접 들어가긴 너무 위험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투입되죠. 예를 들면 거대한 건설 현장을 밤새 돌아다니면서 공사가 도면대로 잘 되고 있는지 3D 스캐너로 확인하고요. 와, 사람이 하려면 정말 힘든 일이겠네요. 그렇죠. 또 복잡한 가스 시설에 들어가서 유해가스가 새는지 감지하거나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전을 지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정말 든든한 조력자네요. 그럼 다른 주인공인 스트레치는 어떤 로봇인가요? 스트레치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 로봇은 묵묵한 일꾼입니다. 일꾼이요? 네, 특히 물류 창고에서 가장 힘들고 반복적인 작업, 바로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고 쌓는 하역 작업에 특화돼 있어요. 아, 상하차 작업이요? 맞습니다. 거대한 진공 흡착판으로 박스를 옮기는데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시간당 수백 개를 처리하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실제 물류센터에 이미 실전 배치돼서 활약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스팟이 위험한 환경을 탐사하며 데이터를 모은다면 스트레치는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는 거네요. 네, 이 둘이 지금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즉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정적인 기반이 있으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두 로봇이 체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로봇 아틀라스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구형 아틀라스 은퇴 영상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완전히 새로운 올뉴 일렉트릭 아틀라스가 등장해서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그 영상은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기존 유압식 아틀라스는 힘은 정말 좋았지만 단점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어떤 단점들이었죠? 일단 작동할 때마다 위 하는 소음이 엄청났고요. 유압유가 새는 문제도 있어서 유지 보수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무겁고 복잡해서 대량 생산은 아예 불가능했죠. 딱 연구실용 프로토타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신형은 완전 전기식이라고요? 움직임도 훨씬 부드럽던데요? 바로 거기서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현대 모비스가 아틀라스만을 위한 초정밀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관절 모터를 개발해서 탑재한 거예요. 우와, 현대모비스의 기술이 들어갔군요. 네. 덕분에 소음과 무게는 확 줄고 구조는 단순해져서 유지 보수도 쉬워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드디어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양산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30년 만에 연구실의 작품이 공장의 제품이 될 준비를 마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신형 아틀라스 움직임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 자료에 초월적 가동 범위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모든 관절이 360도로 돌아가던데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허리를 360도 돌린다는 게 그건 좀 기괴하게 들리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바로 그 인간과 다른 움직임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반 위 물건을 집으려면 몸을 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틀라스는 몸은 가만히 둔 채로 팔과 허리만 휙 돌려서 작업을 처리해요. 불필요한 동선을 없애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효율성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군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움직임이네요. 네, 오직 로봇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구현한 겁니다. 힘도 물론 엄청나고요. 듣다 보니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로봇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바로 그게 현대차가 꿈꾸는 더 큰 그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료에 4가지 핵심 이유가 잘 정리돼 있던데요. 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동의 확장입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갈 수 없는 험지나 계단 같은 곳을 로봇의 다리로 정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UAM 타고 옥상에 내리면 거기서 집 현관문까지는 로봇이 짐을 들어다주는 식으로 모든 이동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 바로 제조와 물류의 혁신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힘들고 위험한 공장 일은 더 그렇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물류창고나 현대차 공장 자체를 로봇으로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비용 절감을 넘어서는 미래 공장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회장의 의지도 정말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의 20%를 로보틱스로 채우겠다고 했고 심지어 사재 2,400억 원까지 출연했으니까요. 그렇죠. 리더의 강력한 비전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어쩌면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압도적인 기술 격차입니다. 기술 격차요. 네, 아까 말씀드린 동적 평형 기술, 즉 움직이면서 균형 잡는 기술과 관련해서 30년간 쌓아온 데이터는 다른 회사가 단기간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 해자, 데이터로 성벽 주위에 못을 파서 아무도 못 넘어오게 한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넘사벽인 건가요? 다른 회사들도 지금부터 데이터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핵심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데이터는 그냥 걷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얼음판에서 미끄러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누가 밀쳐도 다시 중심을 잡는 수백만 가지의 실패하고 극복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의 데이터는 정말 쌓기 어렵죠. 그렇군요. 일부러 만들기도 힘든 데이터들이겠네요. 네. 그래서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정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료에서 이걸 어벤져스에 비유했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피지컬 AI 시대는 한 회사의 힘만으로는 열 수 없거든요. 각 분야 최고 기업들의 연합, 즉 생태계 전략이 필수적이죠. 자, 그럼 그 어벤져스 멤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최강의 몸,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건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듭니다. 아틀라스,
스팟 같은 하드웨어죠. 좋습니다. 몰은 준비됐고 그럼 그걸 조종할 두뇌, 더 마인드는 누가 맡나요?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가 그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어떤 점이요? 예전 로봇에게는 오른쪽 세 번째 선반 위 파란 상자를 집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냥 저기 흩어진 부품들 좀 정리해줘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네요. 정리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각 정보와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고 추론해서 최적의 행동 계획을 스스로 생성하는 거죠. 대단하네요. 자, 그럼 몸과 두뇌가 준비됐고 이 둘을 연결하는 신경망, the nervous도 필요하겠네요. 물론이죠. 그 신경망 역할은 바로 반도체 제왕 엔비디아가 맡습니다. 아, 엔비디아? 여기서 sim to real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이 등장해요. 가상에서 현실로라는 뜻인데 엔비디아의 가상 세계 플랫폼 안에서 로봇을 수백만 번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 현실에서 1년 걸릴 훈련을 가상세계에서는 단 몇 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비행기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로 훈련하는 것과 똑같죠. 엄청난 효율입니다. 그럼 그렇게 똑똑해진 두뇌의 판단을 실제 로봇 몸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핵심 부품도 필요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제슨 토로라는 로봇 전용 AI 칩입니다. 아틀라스 몸 안에 탑재돼서 뇌와 근육을 잇는 핵심 신경망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이 완성됐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 구글의 두뇌, 엔비디아의 신경망, 최강의 히어로가 탄생했는데 이 어벤져스가 활약할 무대, the field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무대가 현대자동차 그룹인 겁니다. 아, 현대차가 미국에 짓고 있는 최첨단 전기차 공장 HMG-MA 같은 곳이 바로 그 무대죠. 이곳은 단순히 로봇을 테스트하는 실험실을 넘어 실제 수익과 생산성을 창출하는 거대한 일터가 되는 겁니다. 몸, 두뇌, 신경망, 그리고 현장까지 정말 완벽한 피지컬 AI 생태계가 완성됐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떠올리실 텐데 경쟁 구도는 어떤가요? 테슬라도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 강력한 경쟁자죠. 테슬라의 최대 강점은 수직 계열화를 통한 엄청난 생산 속도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명확해요. 아직 로봇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동적 평형 기술과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접근법이 다르군요. 네, 테슬라는 제조의 문제를 먼저 풀고 기술을 채우려는 방식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가장 어려운 로봇 기술을 먼저 풀고 이제 현대차와 제조 문제를 풀려는 방식입니다. 와, 이런 생태계 덕분인지 기업 가치 성장세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2021년 인수 때 약 1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30조에서 40조 원으로 평가받는다고요. 시장이 이 생태계의 잠재력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단순한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표준 플랫폼, 즉 로봇 업계의 애플이나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상장하면 100조 원 전망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로 비전 2028을 제시했던데 2028년을 휴머노이드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거요? 이건 거의 SF 영화 같은데요? 더 이상 SF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요. 올해부터 현대차 핵심 공장에 아틀라스를 실전 배치해서 데이터를 쌓고요. 네. 2027년에는 공정 효율을 최적화하고 파트너사로 확대한 다음 마침내 2028년에는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 이상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연간 3만 대요? 이건 정말 제조업의 거대한 혁명이네요. 네, 1공장 10로봇 시대가 정말 눈앞에 온 거죠.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신기한 로봇 쇼를 하는 회사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라는 몸, 인공지능 두뇌, 반도체 신경망,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이라는 무대까지 모두 갖춘 거대한 피지컬 AI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료의 마지막 표현처럼 로보틱스의 아이폰 모멘트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장 똑똑한 기계가 이제 우리의 일상과 일터로 들어올 준비를 마쳤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인간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노동 환경은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역할에 맡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